매일 밤 두세 번씩 잠에서 깹니다. 화장실에 다녀오고 다시 누워서 천장을 바라봅니다.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습니다. 1시간쯤 뒤척이다가 겨우 다시 잠들면 또 한 번 눈이 떠집니다. 새벽 2시, 새벽 4시 이 패턴이 매일 반복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나이가 드니까. 원래 그런 거라고.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제가 깨닫게 된 건 병원 응급실에서 제 아버지가 쓰러진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준입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로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나왔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했고 수백 명의 젊은 의사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저는 제 지식에 꽤 자신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날 이전까지는요. 모든 일은 가을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른을 훌쩍 넘긴 저희 아버지 강성일 씨가 새벽에 집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아버지는 건강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모범적인 분이었습니다. 10년 넘는 세월 동안 싱겁게 드셔야 한다는 제 조언을 철저하게 따르셨습니다. 국은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거의 입에 대지 않으셨습니다. 식사는 채소와 과일이 대부분이었고 매일 물을 아주 많이 드셨습니다. 신장과 심장에 좋다고 굳게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루 한두 잔의 커피도 빠지지 않으셨는데 그게 머리를 맑게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상적인 노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의사인 제가 봐도 안심이 될 만큼. 하지만 아버지가 응급실로 옮겨지던 날 검사 결과는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혈중 나트륨 수치가 위험 수준으로 낮았습니다. 아버지의 몸은 심각한 나트륨 부족 상태였습니다. 음식이 부실해서가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몸에서 조금씩 씻겨나간 결과였습니다. 노인의 신장은 젊은 사람처럼 전해질을 붙잡아 두는 능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매일 물을 많이 마시고 이뇨 작용이 있는 커피까지 더해지자 몸에 꼭 필요했던 성분들이 소변으로 함께 빠져나가 버린 것입니다. 저는 수액 거치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병원에서 아버지의 정맥으로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는 수액. 그것은 다름 아닌 생리식염수였습니다. 즉, 소금물이었습니다. 그 농도는 사람의 혈액 속 나트륨 농도와 거의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이러니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아버지에게 소금을 줄이라고 조언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생명을 살린 것은 제가 그토록 피하라고 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응급실 기계 소리는 규칙적으로 울렸지만 제 머릿속은 전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틀렸던 걸까? 내 지식이 아버지를 이 자리에 오게 만든 건 아닐까? 30년 넘게 배우고 가르쳐 온 것들 중에서 내가 놓친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저는 의대 시절 배웠던 강의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의 피는 희석된 바닷물과 농도가 비슷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소금을 필요로 합니다. 바다 생물이 주변의 염도가 사라지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단 하나의 메시지만을 들어왔습니다. 싱겁게 먹을수록 건강하다. 더 담백할수록 더 좋다. 이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완전히 옳은 말도 아닙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문제는 소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양과 섭취 방식, 그리고 각 사람의 조절 능력에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신장이 건강하고 신경 기능이 원활해서 극단적인 식단을 오래 유지해도 어느 정도 견딥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몸이 나트륨을 붙잡아 두는 능력도 함께 약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물과 커피, 칼륨이 많은 채소와 과일로 몸을 계속 씻어내듯 섭취하면 나트륨은 필요 이상으로 빠르게 몸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저는 과거에 참여했던 여러 강연들을 떠올렸습니다. 무대 위에서 저와 동료들은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려면 소금을 줄여야 합니다. 이 말은 대사가 활발한 중장년층에게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노년층에게는 소금 부족 또한 그에 못지않게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어쩌면 시간이 부족해서였을 것입니다. 혹은 단순한 메시지가 복잡한 진실보다 훨씬 쉽게 퍼지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약 일주일간 입원해 계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가족이자 담당 의사로서 아버지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를 지켜보았습니다. 혈중 나트륨 수치가 안전한 수준으로 돌아오자 눈에 띄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지럼증이 줄었습니다. 걸음걸이가 안정되었습니다. 눈빛이 한결 또렷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노화의 자연스러운 증상이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이 사실은 몸의 균형이 회복되자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퇴원하시던 날, 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10년 동안 싱겁게 먹어야 한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바꾸라고 하면 도대체 뭐가 맞는 거냐?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 모두에게 옳은지를 묻기보다 지금 이 순간 내 몸에 무엇이 맞는지를 묻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단순한 한 건이 환자 사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건강을 위한다는 이유로 몸을 너무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경고였습니다. 아버지가 퇴원하신 뒤 저는 오랫동안 쌓아온 연구 자료들을 다시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자료들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연구들은 노인에게서 경미하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저나트륨 혈증이 낙상, 인지기능 저하, 수면 장애, 골절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상태가 뚜렷한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되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또 우리 조부모 세대의 식습관을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들은 무작정 짜게 먹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소금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국과 찌개, 발효 음식들이 늘 식탁에 올랐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단순히 나트륨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몸이 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흡수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현대식 식단, 즉 생채소와 과일, 생수 위주의 식사와 비교해보니 그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몇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아버지의 변화를 지켜본 뒤 저는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고령 환자들에게도 조심스럽게 이 관점을 적용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여든이 넘으신 오복순 할머니였습니다. 딸에게 부축을 받으며 진료실에 들어오신 분으로 수년 동안 매일 밤 4~5번씩 화장실에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수면 부족으로 낮에는 멍하니 앉아 계시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큰 검사들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이전에는 그냥 나이 드신 거라는 말만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식습관을 자세히 여쭤보니 국은 거의 드시지 않고 흰쌀밥과 채소 과일 위주로 드시며 신장이 약해질까봐 물을 매우 많이 마신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 나트륨 수치는 급성 위험 단계까지는 아니었지만 신경과 근육 기능을 교란하기에는 충분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따님께 설명드렸습니다. 방광은 신경계의 조절을 받으며 그 신경계는 전해질, 특히 나트륨과 마그네슘에 크게 의존합니다. 이 성분들이 부족해지면 방광의 평활근이 비정상적으로 수축해 실제로 소변이 많지 않아도 계속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할머니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전날 밤에 한 번만 일어났다고 하셨습니다. 목소리에서 놀라움이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따님의 부축 없이 걸어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기뻐하신 것은 더 오래 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자신의 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그 감각이었습니다. 이미 영영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감각. 또 다른 분은 70 초반의 박인호 씨였습니다. 오후 3시쯤만 되면 몸이 차가워지고 손발이 떨리며 아무것도 할 힘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낮잠도 되지 않고 그냥 멍하게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고요. 식사와 수분 섭취를 조절하고 난 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후에 더 이상 배터리가 방전되는 느낌이 없어요. 손주와 놀 기력도 생겼습니다. 70대 후반의 류정자 씨는 오랜 기간 채식을 해오시며 근력 저하와 식욕 부진을 겪고 계셨는데 짧은 기간 안에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훨씬 수월해졌고 식사도 더 맛있게 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분들 중 누구도 특별한 약으로 나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자연스러운 균형 상태로 돌아가면서 나타난 변화였습니다. 나트륨은 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전기생 물학적 시스템을 구성하는 한 부분입니다. 신경세포가 신호를 전달하게 하고 근육이 리듬 있게 수축과 이완을 하도록 돕고 혈액순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합니다. 이것이 부족해지면 몸은 마치 도시의 전력이 구역별로 하나씩 끊기는 것처럼 모든 기능이 느려지고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전해질 없이 물만 많이 마시는 것은 구멍난 바구니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몸의 균형은 오히려 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면서 저는 우리 조부모 세대가 어떻게 현대의학 지식 없이도 비교적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었는지도 납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식사는 단순했지만 극단적이지 않았습니다. 국과 찌개, 발효 음식들은 단순한 전통 음식이 아니라 전해질을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생활의 지혜였습니다. 아버지가 퇴원하신 뒤 저는 아버지의 생활을 급하게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노년기에 가장 두려운 것은 질병 그 자체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부정당한다고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거의 방식이 틀렸다고 말하는 대신 아버지께 자신의 몸을 다시 한번 관찰해보자고 권했습니다. 그동안 무심코 지나쳐왔던 아주 작은 신호들의 귀를 기울여 보자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더 짜게 드시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소금을 맹목적으로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식사는 여전히 담백하게 유지하되 더 이상 국물을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잠이 더 깊어진 것 같다. 한밤중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의 어지러움도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변화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피부가 예전처럼 건조하고 칙칙하지 않았고 수년간 지속되던 가려움도 크게 줄었습니다. 대화가 많아졌고 기억력도 좋아졌으며 오후만 되면 머리가 멍해진다는 불평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체중이 몇 킬로그램 줄었을 때는 잠시 걱정했지만 검사 결과 근육량은 줄지 않았고 오히려 더 탄탄해져 있었습니다. 쇠약해져서 마른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과도하게 쌓여 있던 수분이 조절된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 말을 되새깁니다. 건강이란 싸움이 아니라 몸과의 대화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어떤 공식이나 기적 같은 비법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입니다. 밤에 자꾸 깨신다면,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면, 오후가 되면 이유 없이 피곤하고 멍하다면, 피부가 이유 없이 가렵다면 그것을 곧바로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저 몸이 필요한 균형을 잃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언제나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일찍 했더라면 좋았을 일이 있다면 너무 단순한 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더 많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여러분이 자신의 몸에 대해 질문을 시작하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조심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혈압이 자주 안전 범위를 넘는 경우, 신장 기능이 이미 뚜렷하게 저하된 경우, 심한 부종이 있거나 중증 만성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경우에는 식습관의 어떤 변화라도 반드시 담당 의사와 면밀하게 상의하신 후에 하셔야 합니다. 인간의 몸은 급격한 방향 전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든 변화에는 시간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자신의 건강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더 부드럽고 더 이해하며 덜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몸과 마음 모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